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은성입니다. 이번 기획은 경북에 살고 있는 16,000명의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특히 엄마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학해서 학교 적응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입학 초기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많다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엄마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전문가이신 대구교대 배상식 교수님, 그리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의 나라의 선배 엄마들이 후배 결혼 이민 여성 엄마를 위해서 본인들이 아이들 입학했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을 충분히 여기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있더라도 우리 후배 엄마들, 새내기 학년기 엄마들한테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기획을 했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샤오리라고 합니다. 한국 온 지 10년 되는데요. 이제 내년에 아이들이 학교 가요. 그래서 뭐 어떤 준비해야 되는지 교수님 좀 알려주세요. 네, 어머니 자녀를 내년에 학교 보내려고 하니까 기대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시죠? 제가 오늘 학교에 보내기 전에 가정에서 지도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孩子在上学之前要在家里做哪些教育呢?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가정에서 어떤 교육 해야 하나요? 네, 어머니. 아이가 입학하기 전에 가정에서 꼭 중요한 몇 가지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른 공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해서 몸에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입학하기 전에는 바른 글씨 쓰기, 그래서 연필 잡는 방법, 글씨 바르게 쓰는 순서, 이런 것들을 늘 이 집에서 조금씩 가르쳐서 학교 입학 전에는 충분히 익혀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가 공부했을 때 항상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학 공부를 하는데요. 수학 계산하는 걸 너무 빨리 가르치면은 애가 실증을 낼 수도 있고, 또 수학은 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는 항상 원리를 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애들에게 계산 방법이라든지 뭐 사칙 연산을 먼저 가르쳐서 빨리 학교에 적응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는 학부모들이 있는데요. 그건 좋지 못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지도 중에 하나가 독서 지도입니다. 공부를 계속 시키다 보면 중고등학교 때 독서 능력에 따라서 대학을 갈 때 기초학력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책은요, 처음에 어린애들에게 그림이 많은 책 있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책을 하나하나 어려운 진도로 나가는데, 애 수준에 맞는 책을 정할 때는요, 한글로 된 걸 펴서 양쪽 두 쪽에 모르는 단어가 5개 이상이 있으면 그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 수준에 맞춰서 책을 골라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럼 세 번째는 식사 예절을 익히는 겁니다. 항상 친구들하고 밥 먹거나 또 선생님하고 밥을 먹을 때 애들한테 그 음식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예절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 가서는 선생님하고 또 학교 규칙을 잘 지키면서 친구들하고 인사 잘하고 선생님께도 인사 잘하는 습관,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또 다정하게 지내면서 또 싸우지 않도록 엄마가 가정에서 지도를 평소에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형제 간에 다툼이 많잖아요. 그걸 학교에 가서도 요즘 애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가정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은지 조금씩 어머니 습관이 들 수 있도록 미리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머님이 해야 될 일이 학교에 갔을 때 학교 장소, 그 다음에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이런 것도 항상 익힐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학교 등교 시간이 보통 8시 반인데요. 또 지각하지 않도록 항상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애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孩子在上学之前都要会写字吗？万一不会写的话，要用什么方法教育呢？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한글은 다 익혀야 되나요? 만약에 한글을 능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칠까요? 예, 어머니, 우리 학생들이 보통 국가교육과정 속에서는 1학년 2학기 입학해서 한글을 배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1학년 2학기에 바로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와서 한글을 배우면 2학기 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교과 진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서 한글을 좀 익혀서 입학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한글을 모르면 학교에 안내판도 읽지 못해요. 요즘 도서관을 뭐 예를 들면 땡땡 꿈터를 도서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체육관을 문성관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체육관이라고 안 돼 있으면 애들 읽지 못하겠죠. 문성관을 체육관이라 한다. 이렇게 애들이 한글을 알아야 학교의 안내판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집에서 한글 교육을 입학이 전에 시킬 때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한글 교육하는 방법이. 제일 어릴 때는 이 통문자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 사자 그림 보여주고 사자 따라고 하는 단어식 통문자로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음절이죠. 음절. 모음과 자음이 합해지는 음절 단어 작은 것부터 받침 없는 것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가 겨겨 이렇게 모음과 자음이 합했을 때 말이 나오는 그러니까 음이 되는 기역, 니은, 뒷글, 아야, 어여가 합해서 하나의 음절이 되도록 하는 걸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문장, 한 문장, 주어와 수로가 있는 문장을 쭉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글을 제일 모르는 애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그림 카드를 가지고 사자, 코끼리, 뭐 꽃 이렇게 가르치는 받침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운 받침 있는 걸로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자음, 모음 가르치고 좀 더 익숙해지면 전체 문장을 가르치면 좋겠죠. 현재 경북교육청에서는 다문학생을 위해서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각 학교마다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기초학습 지원하는데도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해서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면 학교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上小学一定得去家附近的学校吗？每个学校的运营方式都一样吗？ 초등학교는 무조건 집과 가까운 곳이 가야 되나요? 모든 학교 시스템 다 똑같나요? 예, 어머니. 초등학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역 학군에 따라서 무조건 결정되기 때문에 거주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사립초등학교나 국립초등학교는 그 학교의 어떤 운영 규칙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추첨제를 합니다. 경쟁률이 5대1, 8대1 뭐 그 정도 되거든요.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요.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시스템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는 지역에 있는 학군에 따라서 그 인근 학교에 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入学的时候需要准备什么资料呢? 입학할 때 어떤 서류 준비해야 되나요? 자녀를 학교 입학하기 전에 우선 신입생 예비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예비 면접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취약 통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취약 통지서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시군 같은 경우는 읍면 사무소나 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직접 발급받으셔도 되고 요즘 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도 됩니다. 특히 우리 그 예비 소집할 때는 부모님이 같이 함께 학교 가는 게 좋고요. 또 예방접종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비 소집에 가면 학교에서 안내장을 주거든요. 거기 보면 준비물, 입학하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예비 소집일, 장소 이런 거는 이미 취약 통지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 취약 통지서에 따라 그 안내에 맞춰서 학교 예비 소집일에 가고 그다음 학교에 갔을 때는 예비 소집일에 입학 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안내장에 따라서 또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入学的时候需要准备什么准备物呢?
입학할 때 어떤 준비물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 어머니. 해당 학교에서 예비 소집일에 안내장을 주거든요. 그 안내장 내용을 보고 준비하면 되는데 먼저 활동하기 좋은 복장을 입혀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특히 용변 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옷을 입혀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화는 애에게 발에 너무 꼭 맞아서 뒤꿈치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 발에 조금 여유가 있도록 그 다음에 네임펜으로 신발 그 옆에 실내화 옆에 이름을 또 써서 이렇게 같이 챙겨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초 학습 어떤 문구류를 준비하는 게 좋겠죠. 연필도 한 3개, 3자루 정도, 가위, 색연필, 그 다음에 사인펜 이런 걸 한 그 케이스에 맞는 걸 학교에 준비한 안내장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학기 좀 지나고 나면 청소 도구라든지 자그마한 그 빗자루하고 셀바퀴 붙어 있는 거 있죠. 1학년들은 그런 걸 한 학기 지나면 준비하도록 학교에서 안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직접 청소할 수 있도록 걸레도 준비해라고 이렇게 안내장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우선 3월 초에는 주로 복장과 그 다음에 실내화, 그 다음에 문구류 종류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一年级学什么教科目呢? 1학년 때 어떤 교과문을 배웠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몇 과목이 되지 않아요. 우선 학교 교육 전체가 교과와 비교과로 나누는데 교과목에는 국어, 수학, 설생, 절생, 발생이 있어요.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그래서 통합교과죠. 그래서 5교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로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이 밖에 안전한 생활, 소프트웨어 교육 등도 함께 하는데 1년에 한 860시간 정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은 수업을 52주 중에 34주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有疑问的话怎么跟老师商谈呢？可以直接打电话吗？万一老师听不懂我的话我该怎么办呢？ 궁금한 일이 있을 때 선생님과 어떻게 상담을 할까요? 그냥 전화를 하면 되나요? 만약에 선생님은 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방금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보통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장 많은, 특히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갈 때쯤 됐는데 어머니께서 능숙하게 한국어를 못할 때 학교 담임선생님과 어떻게 소통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어가 미숙해도 자신감 갖고 어머니께 학교 어머님이 직접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조금 잘 못합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먼저 연락을 하고 특히 처음부터 전화하기가 힘들 때는 편지를 써서 애에게 보내서 선생님하고 편지로 몇 번 주고받거나 편지 쓰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문자나 이 카톡을 통해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선생님께 전화하시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요. 보통 상담이 1년에 3월 말, 4월 초, 2학기 때는 9월 말, 10월 초에 정기적인 상담 시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어머님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선생님께 전화해서 시간 약속을 잡으면 자녀를 위한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애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학교 적응하는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럴수록 어머님이 자신감을 갖고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다음에 기초학력이 우리 애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어떤지,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지도를 해야 되는지를 담임선생님과 자주 상담할수록 우리 자녀가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하시고 또 학교 프로그램 중에서도 자녀를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다음에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상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도움을 받아서 생활지도, 그다음에 기초학습 지도, 그다음에 다양한 학교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通知是以纸张的形式、通知单的形式来呢，还是要自己去学校的网页上找呢？
알림장은 종이로 왔는지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예, 어머님, 알림장은 사실은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기존에 종이 알림장으로 보내는 경우, 알림장이나 노트 같이 생기겠죠. 그걸 적어가서 집에서 학부모하고 같이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요즘은 학교 홈페이지에 그냥 해서 들어가서 직접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담임선생님하고 같이 카톡방을 만드는데, 요즘은 클래스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웹으로 해서 휴대폰에 클래스팅에 하면 선생님이 수업의 내용을 다 업로드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학습 자료도 그 안에 넣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교마다 차이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지 아니면 종이로 실제로 안내를 하는지 클래스팅을 사용하는지 그 방법들을 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클래스팅 같은 경우에는 가입 절차가 우리가 보통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때 가입하는 거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쉽게 휴대폰에 다운받으셔서 휴대폰에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서 가입만 하고 나면 선생님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휴대폰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클래스팅 사용하는 걸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像今年一样继续上网课的话该怎么办呢? 올해처럼 온라인 수업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에요. 네, 올해 작년부터 사실은 온라인 수업을 학교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학교 대면 수업하는 것보다 온라인 수업을 해보면 그 학습 능력이 혹은 학습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안내장으로 가정 통신문 이런 이름이 많죠. 그래서 안내장으로 다 집집마다 보내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입하고 또 그 사이트에 맞춰서 강의를 들으시면 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온라인 접속 방법이라든지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직접 해서 우리 자녀가 온라인 수업 듣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전화 오는 학생이 몇 명 되지 않거든요, 학부모들이. 그래서 충분히 담임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요즘은 한 학급에 한 24명, 2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극히 적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학부모님께서 담임선생님께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孩子在适应学校生活的过程中，作为移民妈妈该注意什么呢? 아이가 학교 생활 적응할 때 이민자 엄마라서 특별히 뭐 준비해야 되는 거 있나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생활 잘하는지, 특히 우리 결혼 이민자 엄마들은 많이 걱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가 한국어 능력에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보통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많아서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기초학습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범주에서 한국어 범위 내에 기초학습 언어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나 언어에 자신감을 갖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담임선생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어머니 좀 자신감을 갖고 자주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전화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는데, 담임선생님은 그 학생들 하나하나 그리고 가정과 연계해서 학생들 교육해라는 지침이 있어요. 교육과정 속에도 있고. 그래서 항상 가정과 연계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들이 의논하고 전하는 걸 반길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 없이 이 선생님과 전화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오늘 자녀를 입학시키기 전에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걱정되고 또 기대도 갖고 그래서 질문해 주셨는데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 항상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자신감을 갖고 선생님과 소통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